네, 명단 드디어 나왔습니다.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솔직히 말해서 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플랜 B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플랜 A 그것만 가겠다. 안녕하세요, 축팬 상현석입니다. 오늘은 바로 월드컵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한번 이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유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네, 명단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명단을 일단 주목해봐야 될 점은 박지수 선수가 아쉽게 부상으로 또 빠졌고, 그리고 이강인 들어왔고, 뭐 이런 주목할 점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엄청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저희가 생각했던 깜짝 발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뭔가 누군가가 깜짝 뭐 예를 들면은 뭐 엄원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선수들 있었잖아요. 뽑았던 선수들. 네, 그 저번 월드컵에서는 이제 이승우 선수가 막판에 뽑히면서 약간 깜짝 발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양현준 들어갈 수 있나 혹시 뭐 이런 기대도 해봤는데 원래 좀 좋은 모습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깜짝 발탁은 뭐 없었고 그냥 우리가 예상하던 그 명단이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명단에 대해서 골키퍼부터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인데 뭐 이거는 뭐 9월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뽑히려가 네. 뽑혔다. 네. 뽑힐 선수가 뽑혔다. 그리고 부상이 없으면은 뽑힐만 선수들이 뽑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 골키퍼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김민재, 권경원, 김진수, 김영건, 홍철, 김태환, 윤종규, 김문환, 조유민 뭐 이렇게 뽑혔는데 사실 조유민 선수가 좀 박지수 선수의 부상 때문에 좀 대체 발탁 형식으로 발탁된 거 빼고는 또 뽑히던 선수들이 또 계속 뽑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좀 특이할 점은 이제 좀 윤종규 선수가 뽑힌 게 가장 아무래도 특이할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국 풀백 5명이 뽑혔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김진수 선수가 그때 시즌 후반 막판에 약간 부상 의심이 됐었는데 이것과 좀 어떤 관련이 있을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뷰 나오기로는 뭐 부상은 있긴 하지만 뭐 현재 통증도 없고 경기를 뛸 수는 있었는데 좀 의료진의 제안으로 좀 안 뛰었다 이런 인터뷰도 봤었는데 그래도 경기는 뛰는 건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과연 이제 김진수 선수가 폼이 좋았는데 그게 좀 유지가 되냐 이런 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앞에 월드컵을 부상으로 한번 날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 본인이 월드컵 출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아프더라도 좀 자기 몸을 좀 혹사해가면서까지 월드컵에 뛰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가 김민재 선수랑 같이 지난 월드컵에는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폼이 좋았는데도 막판에 이렇게 돼서 진짜 뭐 앙째가 좀 낀 것 같아요. 김진수 네, 선수. 좀 아쉽죠. 네.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100% 컨디션으로 월드컵에 나가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그 감독님의 혹사로 인해 그 감독님이 어떤 감독님인가요? 좀 상식이 많으신 분인데 상식이 풍부하신 분인가요? 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도 진짜 뭐 김진수가 이렇게 뛰어도 되냐 이렇게 K리그를 향해서 그다음에 축구협회를 향해서 약간 불만도 표시를 했는데 그 불만 이해하죠. 네, 뭐 경기 뛴 수를 보면 네, 아마도 전북 팬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 보시는 팬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조유민 선수는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9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결국 11월에서도 아이슬란드전에서도 나와서 괜찮은 활약을 펼쳐줘서 뭔가 벤투 색깔에 맞는 그런 풀백이어서 뭔가 뽑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조유민 선수가 이제 결국 명단에 뽑히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 부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박지수 선수가 이제 아이슬란드전이었나요? 네네. 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조유민 선수가 박지수 선수 대신 발탁되는 형태로 결국 최종 명단에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미드필더 쪽으로 넘어가면은 미드필더는 정말 이강인 선수가 좀 추가로 들어오고 그리고 엄원 선수가 아쉽게 안 되고 송민기 선수가 새로 들어왔다. 이 정도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인 것 같고요. 일단 미드필더 부분에서 보자면 일단 손흥민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부상으로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뭐 아까도 뭐 저희끼리 모여서 따로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전문의들이 안와 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선생이 이제 아는 분이 의료진 그런 쪽인데
뭐 아나골전은 직접적으로 그거를 진찰한 사람 아니고서는 뭐 알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손흥민이 솔직히 말해서 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과연 언제쯤 이 손흥민이 진짜 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마다 이제 몸이 치료되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또 증상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직접 검사해 본 분이 아니고서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얼마나 어떻게 다쳤냐가 중요해서 사실 같은 골절이라도 이게 많이 파열이 돼도 골절이라고 조금 파열이 돼도 골절이라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자면 또 오영규 선수 또 데리고 가잖아요. 네. 추가 명단으로. 그 예비 네, 명단식으로 그래서 동행이 확정이 됐죠. 그것도 이제 손흥민 선수 부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1차전부터 나오길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를. 근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훈련 소화하기가 어려울 거라 과연 폼 유지가 또 어떻게 될지. 아마 월드컵에는 마스크를 쓰고 네.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최전방 혹은 이제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딩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지 않나. 아마 헤딩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원래 또 헤딩이 전문 네, 가지고 있는 선수도 아니기 선수는 때문에. 아니지만 네. 그래도 결국 공주볼 경합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좀 위축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전 차라리 만약에 공중볼 상황이 오면 그냥 좀 몸을 매너상. 몸을 좀 사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그거 한 단 놓쳐도 손흥민이 그 하다가 부상으로 완전 이탈하는 것보단 이제 뭐 끝까지 남아서 손해죠. 네, 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은 명단에 최종적으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이강인이 뭐 여지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발탁이 안 되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벤투가 좀 이악 물고 좀 안 뽑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뭐 명단 그 23명에서 25명 확대된 것도 있고 뭔가 손흥민을 대체한다기보다 손흥민이 없을 때 좀 공격적인 찬스를 뭐 메이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강인이 좀 최종적으로 명단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부상이라는 변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손흥민이 없는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아마도 1차전에 손흥민이 출전할 수가 없다면 이강인을 중심으로 하는 팀을 만드는 것도 계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과연 벤투가 이강인을 그렇게 플랜에까지 들어가게 할까 솔직히 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벤투의 여기까지 스탠스가 자기가 정말 쓰고 싶은 선수만 쓴다라는 스탠스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플랜에 이강인을 어떻게 꾸겨 넣으려면 넣겠지. 뭐 이강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과연 세 판을 짤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벤투도 저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자기는 플랜 A만 밀고 나가겠다라는 플랜 A만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강인은 과연 솔직히 말해서 과연 조별 예선에서 교체로라도 뛰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저는 살짝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플랜 A를 계속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플랜 B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손흥민 선수 부상으로 인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예전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전 시간을 좀 그나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변경처럼 이강인이 못 뛰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9월 A매치 때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때 네. 이제 제가 거기서 경기를 봤는데 직관을 했는데 저 관중분들이 이강인을 연호하시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제발 좀 넣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이강인을 향한 그런 이강인의 플레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또 이악 물고 안 넣는 벤투를 보면서 야, 저 양반도 참 대단하다. 참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참 대단한 포르투갈 두 명이네요. 네. 두 명 다 이악 물고 무시하는 거는 좀 일가견이 있는 것 이악 같아요. 물고 안 들어가는 건? 근데 과연 9월 때 그렇게 아예 영분 진짜 아예 출전도 안 시킨 이강인이 갑자기 11월 달에 월드컵에 가서 갑자기 플랜의 중심이 됐나? 근데 이거는 좀 상상하기 그것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출전은 할 것 같다. 네.
근데 사실 월드컵에서는 어떤 상황이 진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벤투의 말대로 네. 진짜 뭐 밀리는 상황 아니면 우리의 축구에서 뭔가 해답이 안 나오는 상황 이럴 뭐 때는 아무래도 네. 세트 피스 이런 것도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막막한 상황에서는 이강인이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격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는 언제나처럼 또 황의조, 조규성 이렇게 뽑혔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되는 건 추가적으로 오영규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예비 명단 느낌으로 부상 때문에 합류하게 됐고 그다음에 가서 좀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엄청 두각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번 11월 A매치 그때도 소집이 돼서 경기도 뛰고 했는데 이게 이 선수가 뭐 가서 뭐 경기 못 뛰더라도 일단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선배들이랑 같이 월드컵에 가서 이것만 해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후반기에 엄청 잘했잖아요. 수원 잔류에 있어서 완전 핵심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벤투가 좀 마음에 들었는지 곧바로 뽑았고 예비 명단까지 들었어요. 그 점이 굉장히 좀 선수 성장에 있어서도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오영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영규에 대한 믿음을 그래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영규 같은 경우는 뭐 경기에 뛸 수 있을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짜 가서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이런 것만 해서 뭐 더 발전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영규 선수가. 지금도 충분히 폼이 너무 좋아서 쓸 수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가서 좀 많이 경험을 쌓아서 한국 축구의 미래에도 뭔가 발전이 된 그런 선택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벤투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영규가 좋고 뭐 벤투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배려라고 해야 될까? 뭔가 파격적인 파격적인. 그다음에 벤투가 원래 이강인도 안 수고해서 어린 선수한테 뭐 관심이 없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건 좀 다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영규. 네, 그래서 좀 벤투 감독의 선택이 좀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오영규 선수가 이제 미래에 주목해봐도 좋을 만한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과연 카타르에 가서 또 어떤 경험을 쌓을지도 많이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명단은 대충 다 살펴봤으니까 좀 아쉬운 탈락한 또 엄원상 선수, 그다음에 박지수 선수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박지수 선수는 실력적으로는 거의 가는 게 확실시 됐는데 아이슬란드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표팀에서는 이제 세 번째 수비수 옵션이죠. 그래서 넘버 3 수비수 옵션으로 각광받았던 선수인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이 불발이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백스리를 처음 썼잖아요. 아이슬란드전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월드컵에서 백스리를 쓴다면 박지수 선수가 무조건 선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절호의 기회를 선수가 놓치게 됐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상으로 월드컵을 놓쳤던 수많은 선수들이 있기에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선수 본인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크겠죠. 이제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그 출정식에서 부상을 당한다?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일 것 같은데 좀 박지수 선수가 빨리 회복을 해서 이제 그다음 아시안컵이나 이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원상 선수는 뭐 최근에 쭉 발탁이 되다가 이번 최종 명단에는 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뭐 기자회견장에서도 벤투가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뭐 지금 있는 선수로 충분하다라는 결국 답변을 내놨어요. 후반기에 조금은 아쉬웠죠. 전반기의 그 임팩트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은 벤투가 다른 옵션을 고려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송민규 선수가 뽑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윙어 포지션에서 이제 엄원상 선수가 전반기에 보여줬던 폼을 그대로 보여줬다면 발탁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엄원상 선수가 후반기에 좀 전반기에 비해서 부진을 하면서 송민규 선수한테 밀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건 엄원상, 송민규 완전 다른 선수기 때문에 사실 엄원상은 그냥 속도로 밀고 나가는 선수고 송민규는 좀 더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공격수의 성향이 좀 더 강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엄원상이 지금 있는 선수랑 완전히 달라서 뭔가 조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벤투가 최근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변형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4-1-3-2 같은 네.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송민규 선수는 좌측에서 조금 더 활용이 될 만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랑 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황희찬 백업 내지 조커로
이 송민규 선수가 선택이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엄원상 선수는 조금 더 만약에 국가대표에서 뛴다면 우측에서 터치라인을 밟으면서 그렇죠. 좀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할 텐데 대한민국이 지금 우측 전문 윙어를 사용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선발이 발탁된 게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벤투는 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플랜 A 그것만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뭐 치달로 뭐 측면 파고 크로스 이런 거 안 하겠다. 전술적 네.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엄원상 선수에게는 아쉽지만 그래도 벤투가 선택한 거니까 뭐 어떻게 달리 우리가 말할 그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엄원상 선수가 또 이번 이 발탁이 안 된 거를 또 열심히 자극제로 삼아서 내년 시즌에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아이슬란드전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슬란드전에서는 처음으로 백스리를 썼다는 점이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축구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백스리가 좀 월드컵에서도 뭔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씩 얘기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백스리는 이제 정말 이제 장가야 될 때 뭐 정말 우리가 무승부 아니면은 뭐 무승부가 아니더라도 뭐 패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골 차 이상 안 먹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술적 선택에 있을 때 아마 쓰일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벤투가 과연 3백을 중용을 할까 뭐 중용이라기보다는 조별 예선에서 3백이란 카드를 꺼낼까 싶긴 해요. 그렇게 될 경우 김민재라는 좀 뭐 김민재가 3백에서도 어느 정도 잘 할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뭔가 수비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김민재가 좀 더 안정감 있는 포백을 택하는 게 좀 더 벤투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계속 평가전에서 약점을 노출했던 게 아무래도 양쪽 사이드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측면 뒷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하는 데 있어서 대처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아무래도 센터백 숫자를 하나 더 늘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하기 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 조금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백스리를 한번 시도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는 사이드백을 높게 올리면 플레이를 하겠지만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더 역습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아이슬란드전에 그 백스리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던 박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백스리를 이제 본선에서 쓸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봤습니다. 사실 믿을 만한 센터백 자원이 하나 사라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백스리에 좀 쓸만한 자원이 하나 사라지고 조유민 선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조유민 선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다 이제 백스리를 주로 쓰는 팀에서 뛴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스리를 대한민국 대표팀이 안 쓰기도 했지만 소속팀에서도 그렇게 안 써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도 백스리에 대한 약간 전술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백스리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말 골을 지켜야 될 경우 마지막에 수비수 하나를 넣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든 잠그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는 결국 백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백스리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또 월드컵 저희가 또 계속 조별 프리뷰도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